전국에 계신 수발놈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편입학 원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주제를 갖고 얘기할 거냐.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왜 찍느냐 라는 목적과 그 다음에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할 것들의 어떤 베이스들을 한번, 기본 원칙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전형 방법이 정말 다양하죠. 그거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학과별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과와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과의 지원 전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들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요 7번에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자,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자, 이 얘기 꼭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듣고 있는 요 영상의 그 의견은 저의 개인적 의견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학원에서 분명히 배치 상담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학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저의 얘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대동소이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저의 이 의견은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 정말로 많은 학생들을 합격을 시켰는데 거기에 노하우들을 제가 여기에 녹아 놓은 거지, 어떤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제가 이러한 자료를 만든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매년 선생님이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이 촬영의 목적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요즘 배치 상담도 요청하고 메일, 그 다음에 어떤 개인 톡 등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고 큰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원서 빨리 쓰고 학습에 매진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러한 큰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의 기본 원칙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는 없어요. 선생님, 저는 이과를 쓸까요? 저과를 쓸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자,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 환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저는 존중해 주고, 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으면 저는 거기에 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조언자 역할만 해주는 거지. 자, 저는 어느 과를 쓸까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 안 받을 테니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정중히가 아니라 좀 강하게 저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될 수 있으면 원서를 좀 많이 쓰세요. 자,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될 수 있으면 원서를 좀 많이 써서 합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험을 보러 다니며 실력이 업이 되는 경우를 제가 좀 왕왕 봐왔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첫 시험. 자, 여러분들의 첫 시험이 아니라 대학에서 주관하는 편입학 시험의 첫 시험 또는 우리 두 번째 시험은 좀 될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여러분들이 인강생들은 책상에서만 공부했고 형광생들은 교실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을 했는데요. 가보면 정말 놀라울 겁니다.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편입학을 준비했다는 거에 좀 중압감을 느낄 거예요. 그거를 미리 한번 느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은 자주 처음에 볼 때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자주 보면 볼수록 그 떨리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시험 또는 두 번째 시험은 꼭 봤으면 하는 바람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 보면 경쟁률을 계속 봐가면서 우리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많게는 뭐 50대 1, 우리 이공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뭐 40대 1, 그 다음에 적게는 뭐 30대 1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몇 개의 원서를 쓰죠? 10개 정도, 그죠? 쓰죠.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 아니에요. 평균이 아니라 미니멈 한 10개 정도는 쓸 겁니다. 그러면 나누기 10을 한번 해보세요. 5대 1, 4대 1, 3대 1이라는 우리 수치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률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명단에, 합격자 명단에 분명히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학업에 매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좀 번외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 편입학을 생각만 하지 영어하고 수학을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예비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비 수험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니 그런 경쟁자들을 좀 무시하면 실제 경쟁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 경쟁률에 일희일비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 학과별 커트라인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자, 그거는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수발놈들 기준으로 최상위 모의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부터 우리 100등까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1등, 2등, 3등이 우연찮게 사회적 커트라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만약에 A학과, 좀 비인기 학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 명이 이 A학과에 쫙 쓰면 이 비인기 학과는 뭐가 돼요? 최상위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편입은 적게 뽑으면 1명,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4명, 5명을 뽑죠. 많게는 뭐 30명, 뭐 40명 정도 뽑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4, 5명을 뽑아요. 그러면 그러한 모집단에서는 굉장히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전공했습니까? 수학을 전공했죠? 자,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체적 우리 커트라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느 학과하고 어느 학과를 지금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커트라인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자, 사회적 커트라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인기학과, 저는 이제 전화기 수컴이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 커트라인은 일반 비인기학과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우리가 지원 전략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촬영 목적과 그 다음에 저의 기본 원칙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 학교별 전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전형은 1단계 성적을 요구하고 2단계에선 정적대 성적을 요구합니다. 즉 뭐냐 하면 자, 정량적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정량적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 지표로만 여러분들을 선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특별하게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100% 성적으로만 우리 학생들을 뽑겠다, 그런 학교도 있고, 경희대학교는 이제 공인영어가 10%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강조할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소서를 요구하는 바로 학교예요. 한양대, 성균관대, 시립대, 중앙대, 그 다음에 건국대.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떠한 게 있냐면 2단계에서 서류라는 것이 있어요. 서류.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우리 1단계에서 서류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서류는 뭐냐 하면 자소서를 요구하죠. 그죠? 바로 정성적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자소서를 요구할까요? 우리 그 생각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의 의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소서를 요구할까요? 학교는 여러분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킬까요? 그 다음에 정말로 똑부러지게 일을 하는지 보기 위해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교는 여러분들을 뽑아서 가르칠 거예요. 그럴 때 잘 따라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수 인력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자소서를 요구하는 그 이유는 바로 본인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러면 누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전적대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그죠? 전적대에서 무슨 계열을 공부했는지, 이거를 보겠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사실 한양대학교가 이 자소서를 요구하게 된 그 시점에 어떠한 작은 사건도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비동일,
문과 학생이 이공계로 들어와서 교수님이 자, 수업을 못 따라가는 그 학생을 좀 나무라는 경우를 제가 좀 그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처럼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그 학교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반 편입은 가장 이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는 바로 동일계열 선호라는 거를 뒤에서 계속 강조할 겁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하지만 저의 의견 그 베이스에는 합격생들의 그 데이터, 그 다음에 합격생이 학교에 가서 합격한 친구들의 그 백데이터를 저에게 전달했을 때에 그걸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건 이제 또 약간 번외의 얘기일 수 있는데, 자, 우리 자소서에 사적 이야기 쓰지 마세요.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자, 만약에 완전 유사는 아니지만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과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그런 작은 연계성을 한번 찾아보란 얘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그 학생이 뭐 아버님이 뭐 하시고 그런 거에 관심 1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은 우리 상아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움의,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소서에다가 저는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삼성전자에 취업하겠다, SK텔레콤에 취업하겠다, 그런 포부를 밝히면 대학이 취업의 발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분명 대학은 취업의 발판이긴 하지만 그걸 글로 명시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자, A대학에 지금 자소서를 쓰는데 저는 대학원은 서울대학교를 가겠습니다, 카이스트를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쓰는 거 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절대로 쓰면 안 되죠. 만약에 자기가 대학원에 관심이 있으면 동대학원, 같은 대학원을 가겠다라는 그 의사를 살짝 한번 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 자주 나오는 우리 질문 잠깐 한번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사 편입입니다. 학사 편입도 동일계열 선호를 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사 편입은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이걸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다전공으로 저는 요거 외에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학사 편입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학사 편입은 동일계열 선호에서 좀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적대 전공과 동일계열 또는 유사학과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상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전자공학과에서 뭘 공부하는지 잘 모릅니다. 기계공학과에서 뭘 공부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건 아마 전적대에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학습 내용과 그 다음에 지원할 학교의 커리큘럼만 보시고 요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계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것도 이제 바로 저의 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 유사학과가 맞나요? 이거요. 자, 죄송합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학 외의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다? 일반 편입에서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는 동일계열을 선호한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원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상위학과입니다. 상위학과, 저는 전화기 수컴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수학과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퍼센테이지는 저는 실전 최상위 모의고사 기준의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여러분 기명 모의고사, 영어는 기명 우리 모의고사, 그 다음에 배치고사 등 많은 게 있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퍼센테이지에 바로 10을 빼세요. 자, 만약에 빼기 10%를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기명 모의고사가 30%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10% 정도를 빼서 본인은 영어는 한 20%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는 문과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문이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명 모의고사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된 영어 퍼센테이지와
실전 최상위 모의고사를 한번 퍼센테이지를 내서 여러분들이 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딱 20, 40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20% 안에 드는 학생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럴 땐 뭐냐면 소신지원. 소신지원이 뭐냐? 동일 계열, 비동일 계열 구분 없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 한번 멋지게 결실을 한번 맺어보세요. 네. 자, 소신지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40에 있는 분들은 아니야, 나는 이과를 위해서 난 지금까지 공부한 거야. 소신지원 할 분들은 소신지원 하세요. 그런데 자, 많은 학생들은 저는 전략지원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40% 우리 이상인 학생들은 반드시 전략지원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전략지원이 뭐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상위권 학과의 전략지원이란 자, 동일 계열이에요. 자, 여기 분명히 저는 써놨어요. 예시입니다. 예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이거 정말로 또 이걸로 사회적 파장이 없길 바랍니다. 네. 자, 예시로서 자, 우리 만약에 나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저는 지원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세요. 전략 지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소신 지원에서 벗어난 요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분 정확히 지으세요. 소신 지원 학생 소신 지원 학생들은 하나의 과로 그냥 쭉 밀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전략 지원 대상자라 해서 자, 대학을 2개씩 한번 묶어봐요. 대학을 2개씩 묶고 그 다음에 자, 전자하고 그 다음에 전자를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전적대가 지금 전자니까 지금 제가 요 파란색은 뭐냐면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예요.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는 무조건 뭘 갖다 써야 되겠어요? 전자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여기 3개는 전자를 벗어나서 전화기 수컴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를 생각하는데 조금 많이 뽑는데 를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학에서 뽑을 때의 그 인원은 커트라인에 조금의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뽑는 데를 쓰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개씩 놓고 여기는 전자 많이 뽑는데 전자 많이 뽑는데 전자 많이 뽑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전략 지원 대상자가 한 개의 학과로만 쫙 쓴다. 그거는 상위권 학과의 뭐냐면 소신 지원이에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돌려가며 쓰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하나의 그룹과 또 하나의 그룹을 놓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이건 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레벨이 비슷한 학교들끼리 놓고, 그 다음에 한쪽은 뭐예요? 우리 전자로 쫙 쓰고, 한쪽은 뭐냐면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습니까? 동일 계열을 지원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일 계열에서 일반이에요. 일반. 자, 무슨 얘기냐? 자, 전적대에서 자, 우리 뭐 화학을 전공했어요. 그 다음에 자, 지원은 우리 전자로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전자가 꿈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화학을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는 화학을 쓰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자를 쓰세요. 2개를 놓고 하나는 뭐냐면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는 우리 전적대를 좀 따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쪽은 뭐냐면 전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전자와 유사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전자, 여기는 뭐 전자와 유사한 거, 이런 식으로. 자, 2개를 놓고 돌려쓰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학사 편입입니다. 자, 학사 편입은 자, 전적대의 그 동일 계열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동일 계열을 안 보는데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의 자소서는
최대한 자기가 전적대에서 졸업한 그 학과와의 그 연계성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학사 편입인데 A 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어요.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성대 건축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은 1차를 우리 1단계를 무사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역사학하고 그 다음에 건축학과의 연계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면접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자, 고공수리자가 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면접관들이 동시에 다 기립해가지고 와 박수치면서 학생은 그러면 들어와서 우리 역사와 관련된 건축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합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사 연계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할 필요 있어요. 자, 뜬금없는 자소서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연계성을 잘 생각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전화기 수컴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만약에 뭐 기계다 그러면 기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화공 하나 쓰고 기기 하나 쓰고 또 뭐 다른 거 하나 쓰고 기기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자, 돌려쓰기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자, 학사 편입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계열 선호가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략 지원을 하는데 한 개의 학과로 지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하위권 학과 지원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자, 40%를 넘어서 아니죠. 그쵸? 네, 40%를 넘어서 70%까지 학생들은요. 중위권 학과예요. 오케이? 뭐 특정 학과를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화기 수컴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또 전화기 수컴에 유사한 그런 학과가 있어요. 그런 건 전화기 수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A 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비인기 학과예요. 그러면 자, 우리 70% 안에 있다. 그러면 소신 지원 다 하세요. 단 한 과에만 몰빵하진 말아주세요. 아니죠. 소신 지원이니까 오케이. 한 과로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전략 지원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0% 이상의 학생들은 무조건 우리 전략 지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화기 수컴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70% 안에서 성적도 좀 괜찮다, 조금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신 지원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전략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이다. 그러면 자기는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건 뭐예요? 물리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다른 거 하나 쓰고 또 물리 하나 쓰고 다른 거 하나 쓰고 물리 하나 쓰고 다른 거 물리 다른 거 물리 다. 근데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요? 우리 조금 비인기학과를 좀 쓰면 되겠죠? 그래서 물리학과. 그렇다고 물리학과가 비인기한 학과는 아니에요. 저도 물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물리는 자,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건데 조금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리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닌 거 쓰고 해서 제 이야기의 취지는 여러분들 잘 파악하셨을 거예요. 소신 지원의 대상자는 그냥 한 과로 쫙 몰았으면 되고 전략 지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밀고 있는 학과를 하는 쪽은 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냐면 우리 좀 다른 과를 쓰되 인원이 좀 뭐예요? 많이 뽑는데 인원을 좀 많이 뽑는 데를 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대학만 가면 돼요. 그런 학생들은 자, 많이 뽑는 학과 전화기 수컴이 원래 많이 뽑아요. 거기를 제외하고 많이 뽑는 거야. 그래봤자 4명 5명이에요 거기서 합격할 수 있어요. 다 그쪽으로 빠질 거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은.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많이 뽑는 과가 전자예요. 그 다음에 화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를 제외하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대학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에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우리 FAQ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기출을 풀면 한두 개 틀리는데 최상위 모의고사를 보면 50% 이상이 나옵니다. 저의 위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최상위 모의고사 기준인 50% 이상입니다. 자, 저는 이론서도 기출로 되어 있고요. 문제집도 기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기출 공부를 쫙 해왔고, 그 다음에 연말다사 학교별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겁니다. 다 봤던 거예요. 거기서 지금 좋은 점수를 맞았다고 여러분들이 그 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거라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저는 최상위 모의고사 기준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대할 겁니다. 배치 상담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수학만 학습한 수발놈입니다. 그러면 수학만 보는 학교는 다 써야죠. 그리고 자, 제가 대학을 하나 예를 들 건데 건국대요. 쓰세요. 건국대는 자, 말도 안 되는 영어 20문항과 수학 20문항, 그거를 60분에 풀어야 되는데 이 수학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어도 만만치 않대요. 그래서 수학 올인러가 가가지고 수학을 다 푸는 거예요. 정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가 한 10분 정도 남아 있을 건데 그때 고등학교 감각 아니면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요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도 꼭 한번 써보세요. 영어가 조금 수능 영어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교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아주대 지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쓰란 어떻게 다 써야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수학만 하는 학생들도 뭐예요? 첫 대학하고 두 번째 대학은 쓰세요. 써서 정말로 그 학생들이 많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는 중앙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거긴 수학만 보니까. 그런데 당일날 가서 다른 학교는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중앙대만 지원을 했어요. 그날 무지하게 떨어요. 그러니 자, 앞에서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땡땡대와 땡땡대 날짜가 겹쳤어요. 그런데 아직 시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다 쓰세요.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당일날 그날의 컨디션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날 그 전에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1월 8일날 두 개 학교가 겹쳤다. 근데 쭉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면 뭐예요?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되고, 저는 시험을 봤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면 조금 낮은 학교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직 시간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뛸 수도 있어요. 네,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자동차로 스스로 운전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우리 퀵서비스 한겨울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하지 말아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온다면 우리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일반하고 학사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요. 일반하고 학사 모집 인원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진짜 힘든 경우죠. 예를 들어서 건대에 요번에 34명 뽑는 일반 편입이 있는데 거기에 학사 편입이 2명 뽑더라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런 너무 극단적인 경우죠.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 내리기가 힘든데 이런 건 판단이 가능해요. 자, 일반 편입에서 10명을 뽑고 학사 편입에서 3명을 뽑는다. 저는 기준을 보통 어떻게 잡냐 하면 곱하기 한 4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2가 나오죠. 여기가 일반 편입, 여기가 학사 편입이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학사 편입의 숫자가 더 크죠. 그러면 저는 학사 편입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학사 편입을 저는 유도해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경우가 좀 있긴 해요. 저도 이건 잘 판단 내리기 힘듭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저랑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반 학사 편입과 특별 전형. 자, 여기서 특별 전형은 바로 뭐냐면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 이런 경우를 얘기하죠. 무조건 특별 전형이에요. 무조건 특별 전형입니다. 도달하지 않겠습니다. 상담 와서 선생님, 저는 특별 전형 대상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0.1초 만에 우리 배치 상담은 끝나게 됩니다. 특별 전형. 무조건 특별 전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반적인, 정말로 전반적인 그 다음에 약간 구체적인 것도 좀 있었습니다. 큰 줄기를 제가 좀 제시를 했어요.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 전략을 잘 한번 세워보시고요. 아주 좀 특별한 케이스에 우리 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인강 학생들은 메일로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 형광 학생들은 배치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 한 이야기를 또 질문을 한다. 그때는 0.7초 만에 우리 배치 상담은 끝나게 됩니다. 특별한 케이스만 있을 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끝까지 펜을 놓지 않은 자가 승자가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시험 보는 전날 그 자기 전까지 펜을 놓지 않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시고 수학 문제 더 고민하시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분이 100% 합격을 합니다. 99%가 아니라 100%. 도중에 시험 보러 다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원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또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전략 세우시고 학업에 매진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